우리나라 동화 문학의 거장이자 성인 동화 장르를 개척한 작가. 초승달과 밤배, 오세암, 생각하는 동화 등 주옥같은 작품과 함께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동화라는 창을 통해 환기시켜준 작가. 동심의 꿈과 행복, 평화를 노래하는 동화작가 정채봉의 문학의 숨결을 전남 일대의 삶의 흔적을 따라 둘러봅니다. 역사적으로는 왜군들이 와서 침탈이 많았던 장소였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어렵게 어업과 농업으로 살아갔던 그런 마을들입니다. 그런 마을이었었는데 여기서 꿈을 꿨었던 것들이 작가의 꿈보다는 선장이 되겠다. 마다로스 파이프를 물고 세계를 곳곳을 누빌 수 있는 선장을 꿈꿨었는데, 그런 꿈은 정채봉 선생뿐만 아니라 바닷가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로가 나 있는 길에 살았던 사람들은 뭘 꿈꾸었냐 하면은 트럭 운전기사를 꿈꾸기도 했었습니다. 트럭 이렇게 몰고 가는 그 운전기사가 얼마만큼 편하게 보였고 배부르게 보였을 겁니까? 자기 아버지가 지게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아주 팥죽 같은 땀을 흘릴 때 좀 더 편하게 가는 꿈들을 아마 생각했지 않나. 거기서 선장을 꿈꾸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태어난 자체가 운명입니다만, 운명처럼 여기서 어머님을 잃게 되니까 광양으로 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하나가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힘든, 작가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하나 운명처럼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 시발점이 여기입니다. 아마 다음에 찾아오게 될 때는 여기에 최소한 조그마한 비라도 정채봉 생가, 또 오는 길에 정채봉 생가가 가는 길, 그 정도는 아마 만들어 놔야 되지 않을까, 만들어 지리라고 좀 생각합니다. 옛모습 그대로의 농촌이 그대로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흐름 같은 걸 잘 지켜보시고 발전의 모습과 아직까지 퇴보된 모습, 뭐 변하지 못하면 퇴보니까요. 그런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충무초등학교, 나중에 해룡초등학교로 편입돼 버립니다만 적어져서 충무초등학교에서 저학년기를 보내고 광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광양이 여기보다는 좀 더 나선 데였고, 그 다음에 할머니의 인척관계들이 있는 쪽이었기 때문에 거기 옮겨서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정설이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여기서 할머니의 손을 잡고 서남사를 자주 갔다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갖고 있는 게, 여기서 서남사 가는 길이 상당히 멉니다. 지금도 먼데 그 당시로는 꽤 멀었던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렇게 바뀔 수 있을까?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아니면은 정채봉 선생님의 어렸을 때 기억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서 서남사가 방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좌측편에 정채봉 문학관, 그 다음에 우측편에 김승옥 문학관. 여기서 특징적으로 재미있는 것은 돌아가신 분하고 살아있는 사람, 생사가 같이 모셔 있습니다. 음과 양이 같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김승옥 문학관 쪽은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아직 살아계시고 지금 병환으로 말씀이 어눌하시고 기억력이 좀 없으시고 그럽니다. 이분은 영화도 한 11편인가를 감독을 하셨는데, 영화를 하게 되는 이유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활자 매체의 한계성 때문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 활자 매체로는 잘 안 되는 것들을 영화로 해보고 싶은, 그래서 그 누굽니까, 유명한 여자 배우가 나왔던 그 무진기행을 영화로도 만들었었죠. 만들기도 했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채봉 문학관이나 김승옥 문학관들이 우리나라 전국이 마찬가지입니다만 눈으로 보고 가버리는 것, 아니면 느끼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와서 좀 더 체험할 수 있고 주변에서 같이 들어와서 집필실 공간이 있어서 집필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 정도 묵어가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이 곁들여 있었을 때 문학관이 살아가지 않겠나. 문학관이
살아가는 방법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와서 보고 지나가는 것은 1분이면 봐버립니다. 나머지 볼 건 뭐 있습니까? 자료책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이렇게 한쪽에 집필실이라든지 사색 공간을 만들어 두면 하룻밤 묵고 가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또 그분의 책들을 가져와서 읽어보고 할 수 있었던 공간들을 같이 만들게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이건 생각입니다. 김승옥 문학관이나 정채봉 문학관에서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경쟁적으로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태어나서 한쪽에만 살았던 게 아니고 출생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곳이 있기 마련이고 그 다음에 생활했던 공간들이 따로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태어나기는 예를 들어 순천에 태어났다가 학교 공부는 뭐 어디 중간 정도 도시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했던 데는 대부분 서울로 올라가 버리기 마련이거든요. 서울에도 문학관이 있을 수가 있고 자기가 중간에 공부했던 곳에 설 수도 있고 태어난 데도 세울 수가 있는데 이 세 군데가 경쟁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모습들은 또 잘못이라고 봐집니다. 어느 것이 가장 적합한가를 따져서 적합한 곳에 세우고 적합한 한 곳에 세웠을 때 나머지 쪽에서는 경쟁적으로 덤비지 말고 같이 힘을 합쳐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동화가 큰 대접을 받지 못했었을 때 동화를 완벽한 상태로 올려놨던 사람이 정채봉입니다. 그게 생각하는 동화입니다. 정채봉 때문에 동화가 제자리를 위치를 차지했고 지금의 동화 작가들이 내가 동화 작가입니다라고 떳떳하게 활보할 수 있는 건 정채봉의 덕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대단한 역할을 했던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직접 만나보지 못했지만 원래 정채봉을 만나다는데 지금 여러분 만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채봉은 직접 보는 것보다도 여기 와서 정채봉의 향기를 느껴보는 게 좋습니다. 또 아까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와서 그냥 보고 가볍게 느껴가지 마시고 깊이 생각하고 정채봉이 왜 이런 걸 썼는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읽지 못했다면 책을 한 권 더 사다가 읽어보시고 아니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서 읽어보시고 정채봉을 좀 깊게 느껴보면서 정채봉이라는 한 인간보다 문학인 정채봉을 좀 더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단풍에 향기가 없다라고 그럽니다만 단풍에는 사색이라는 향기가 들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색이라는 향기가 있으니까 정말로 좋은 향기를 맡으면서 사색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독서하시고요. 정채봉 선생님은 어린 시절이 상당히 불우했었습니다. 불우했는데 그를 껴안아줬던 사람이 할머니죠. 그래서 할머니 때문에 군대에서 탈영을 했을 정도로 정신적으로 할머니한테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정채봉 선생의 할머니가 불교 신자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린 정채봉을 손에 잡고 이 서남사를 자주 와서 불공을 드리고 냈답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계속 동안 불교의 바탕을 둔 문학을 많이 했었죠. 물론 기독교 쪽도 했었지만은 불교의 바탕을 둔 문학을 많이 했고 그 바탕의 근원이 된 데가 바로 여기 서남사입니다. 스님들이 목탁을 많이 두드리는데 나무 위에 가운데를 이렇게 파서 소리에 공명, 울리는 공명을 이용해서 두드리는데 그 목탁은 우리나라만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목탁은 어디서 나오냐면 저 모고에서 나온 겁니다. 모고는 고기 등에서 났던 나무를 잘라서 이렇게 했다라고 그러는데 불교에서 물고기는 상당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눈을 감지 않거든요. 눈을 감지 않으니까 항상 눈을 뜨고 전기난다 하는 그런 의미. 그래서 이 물고기에서 눈을 뜨고 있는 그 모습, 그 다음에 그 등에 있었던 나무의 가운데를 파서 모고를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그 현명하고 영리해서 모고를 가지고 다닐 수 없으니까 아마 목탁 형태로 적은 걸 만들어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북은 원래가 암소의 가죽으로 만든다 그럽니다. 항상 음양인데 저쪽 우리가 순천문학관에서도 살아있는 분 모시고 돌아가신 분을 모셨다. 음과 양을 다 모셨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음양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그 암소 숫소의 가죽을 갖다 씌워서 만들고 그 다음에 북채를 갖고 두드릴 때는 마음 심자를 그리면서 두드린다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들을 좀 알고 둘러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기리의 인문학을 하면서 서남사가 문학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만 일단 버스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여기가 태백산맥을 썼던 조정래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 문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과정인데 연관성인데, 또 하나 이야기하라면 정호승 시인의 시가 바로 여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적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고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에서 눈물이 나면 기차를 타고 서남사로 가라. 서남사 해우소로 가서 실컷 울어라. 해우소에 쭈그리고 앉아 울고 있으면 죽은 소나무 뿌리가 기어다니고 목어가 푸른 하늘을 날아다닌다.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여기서 해우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뒷간인데, 해우소라는 것은 근심 걱정을 푼다라는 데고, 여기는 뒤에 있는 간, 옆에 있을 때 측간, 뒷간이라고 설명할 때인데, 여기 화장실이 아주 특이합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데인데 다시 수리해서 좀 좋아졌는데, 예전에는 뭐 거의 쓰러질 듯 했었고, 예전에 여기를 오면은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뭐라 하냐면은 화장실 볼일을 보고 저를 다 돌아갈 때 그 일 봤던 게 뚝 떨어지는 소리가 난다 할 정도로 아주 깊고 그럽니다. 그래서 안에 가보면은 이렇게 앞에 문도 없고 각 칸이 있고 남녀 칸이 따로 있고, 앞으로 지나가면은 일 보고 있는 사람이 다 보일 정도로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해 도서관 주관으로 해가지고 순천이 난 유명한 정채봉 선생님 생가와 김성욱 선생님의 그 문학관을 돌아보고 참으로 느낀 바가 큽니다. 정채봉 선생님은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주옥 같은 학문을 완성하셨고, 우리나라의 젊은 새싹들을 위해서 애써주신 그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입니다. 또한 태백산맥의 주류를 이루는 서남사를 방문하게 돼가지고 서남사에서 예전에는 느끼지 못한 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고 갑니다. 딸이랑 이제 처음에 4번째 그 인문학 강연 듣고 그 통영 갔다 왔거든요. 갔다 왔는데 우리 딸이 너무 좋아해서 이번에도 이제 우리 아들도 같이 일 신청하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누나하고 같지 않아서 제일 아쉽다는 말을 해요. 저도 좀 아쉽기는 한데, 이런 프로그램이 도서관에서 계속 있으면 좋을 텐데 좀 마지막이라서 더 아쉽긴 합니다. 남해도서관 기레아 인문학 운영을 맡은 남해도서관 사서 조혜정입니다. 정채봉 선생님은 태어나신 곳이 순천이기도 하고 동화작가로서의 아름다운 따뜻한 감성을 만들었던, 키워줬던 영혼의 고향이기도 한 순천을 다녀오게 돼서 정채봉 선생님의 삶과 문학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이번 탐방의 주제 도서는 정채봉의 동화 오세암입니다. 교과서에서 수록되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오세암 이야기를 비롯 깊은 산 맑은 물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정채봉 선생의 초기 동화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은 단아함으로, 세련되지 않았지만 그를 능가하는 소박함이 담긴 정채봉 선생의 동화를 통해 오염되지 않은 공기를 마시듯 우리의 마음을 정갈하게 해줄 것입니다. 남해도서관은 1972년 개관 이래 사람, 책, 미래의 중심에 있으며 좋은 자료와 정보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만족을 주는 도서관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해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배움을 통해 행복한 삶을 꿈꾸는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곳입니다. 때로는 편안한 친구처럼, 때로는 설레는 연인처럼 책이 좋고 사람이 좋아오는 도서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